내 친구는 귀인 24번째. 때는 바야흐로 강원도 찍고 밀양 찍고 돌아오는 주중이었습니다. 운전을 너무 길게 한 광인이 나 당분간 핸들에서 손 뗄 거야 라면서 차 키를 제 방 바닥에 긁으면서 달아라 달아라 제발 달아라 라며 찡꺽대며 우리 집에서 신세 타령할 때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광인에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콜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간 귀인한테서 전화가 왔고, 귀인은 광인아 나 어디 좀 태워다 줘 라고 했습니다. 광인은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저항을 했지만, 귀인이 이번 주 로또 번호 알려줄게 라고 개구리뽕을 쳤고, 광인은 그 개구리뽕에 또 넘어가서 난 너의 기사 거리며 긁던 차키를 다시 호호 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인은 귀인에게 말버릇처럼 맨날 제발 번호 좀 점지해 줍시오 그러면서 굽신굽신 거렸는데, 광인은 로또 번호가 아킬레스건 같은 토요일의 근육우먼입니다. 광인이 제게 너도 가자 어차피 할 거 없지 라며 저를 업신여겨 주었고, 그런 광인에게 너무도 고마운 저는 아니거든? 썩 꺼져 이랬지만 광인보다 더 빠르게 광탈엑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귀인이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는 사탕발림을 해놓은 상태라 광탈엑스는 우리 집에서 귀인네까지 10몇 분이라는 초단시간 기록을 세웠고, 광인은 귀인이 차에 타자마자 손바닥을 피고 사인펜을 들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자 나는 기원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 어서 불러줘 빨리 빨리 이랬고, 귀인은 잘 들어 1 2 3 4 5 6 이랬습니다. 눈치는 엿바꿔 먹은 먼 광인이 에? 진짜 이렇게 뜬다고? 보너스는? 라며 물었고, 귀인은 곧이어 7, 8, 9, 10, 11 이라고 단박에 광인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광인은 귀인에게 사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 아니라고 개불시불 거렸지만, 그래도 어느새 착한 광탈엑스는 귀인이 가자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를 진입해 이천을 지나 여주 쪽으로 들어가 있는 길에 무슨 산 앞에 섰는데, 공원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산이었음에도 들어가는 입구엔 웬 철문 같은 게 있었고, 문 안쪽으로 큰 자물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뭐야 여기 돈 내고 들어가? 란 퀄리티 없는 질문에 귀인은 있어봐 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귀인의 전화에 안쪽에선 헐레벌떡 아저씨 한 분이 내려오셨고, 아저씨께서 문을 열어주시고야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마 여기 관리자신 듯 했습니다. 귀인이 내려서 아저씨께 인사를 드렸고, 척 봐도 관리자 아저씨와는 하루 이틀 안 사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귀인이 아저씨께 목례를 하고 다시 광탈엑스에 탔는데, 아기심장 광인이 여기 공동묘지라고 해봐 나 차 빠꾸 시킬 거야 라고 진심을 다해 말을 했고, 귀인은 공동묘지? 어떻게 보면 그렇네. 근데 이런 데를 선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랬습니다. 선산은 한 집안에 돌아가신 분들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상님들을 모시는 가족 공동묘지로 쓰는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인이 귀인에게 일 다 보고 전화해 그때 다시 너 데리러 올게 이랬지만, 귀인은 웃겨라 여기 걸어가면 한참 걸리거든 이랬고, 광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악셀을 밟았습니다. 제가 귀인에게 그럼 오늘 산소관리하러 온 거야? 라고 물었고, 귀인은 비슷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도 광인이 애프터 서비스를 랩처럼 외치다가 뒤통수를 맞았던 것도 꽤 웃기네요. 제가 다시 근데 왜 너 혼자 왔어? 아버지는? 하고 물었고, 귀인은 별말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랬습니다. 이땐 저도
무슨 소린가 이해도 안 됐지만 그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암튼 이 산을 올라가는 길은 잘 깔린 아스팔트라 한 번에 덜컹거림 없이 미끄러지듯 올라갔지만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산이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산의 깊이가 대략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 광인이 우리를 버려서 걸어서 올라갔다면 입안 가득 광인에 대한 저주거리를 물고 있을 뻔했고 얼마가 걸려서 올라온 건지 틀어놨던 CD 1번 트랙이 3번으로 바뀌었으니까 차로 이만큼 올라간 거면 꽤 길이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웬 공터가 나왔고 공터 입구 쪽엔 또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 입구부턴 정말 딱 봐도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 리얼 야생이었습니다. 광인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귀인에게 너 얼마나 걸려? 라고 물었지만 그 말 속엔 내 멱을 따봐라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나 라는 깊은 뜻이 풍겨져 나왔습니다. 근데 광인이 굳이 안 그래도 귀인은 빠르면 1시간? 이라 말하고는 선산으로 쓰는 산은 기운이 세니까 올라오지 마 이랬습니다. 귀인의 말에 광인은 햇살이라도 먹으면 표정으로 네 라고 기똥차게 대답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귀인이 차에서 내려 산으로 들어간 뒤에 광인을 천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넌 애가 왜 그럴까? 라고 물어봤지만 광인은 내 말이 나면서 눈을 내리깔고 손톱에 떼나 빼고 있었습니다. 광인은 꼭 할 말 없을 땐 손톱에 떼 빼는 신용을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정말 손톱을 다 쥐뿌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아, 우리 친구지.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서 23분이었던 전자시계가 42분이 되었을 쯤에 광인이 지나치게 몸을 사려 벌이라도 받는 건지 갑자기 야 큰일 났다 라면서 나 큰 거 말이야 이랬고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 근데? 라고 물었더니 광인이 손가락 뽀뽀를 떨면서 응아 응아 이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참기 힘든 광인의 기운척에 못 이긴 저는 일단 광인을 따라 내렸고 여기서 화장실은 기대도 안 했지만 사방이 휑한 공터라서 근육으로 찰진 광인의 민궁덩이 두 짝을 가릴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광인은 아예 땅에 주저앉아 응꽃 찢어질 것 같아 라며 오만상을 지었고 저는 보는 사람도 없잖아 그냥 아무데나 질러 이랬지만 이럴 때만 고상한 광인은 야 다 트인 데서 볼일 보는 것만큼 어려운 거 있냐? 다 나오다가 겨들어가겠다 라며 나름 설득력 있는 말을 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래진 광인은 아 몰라 라면서 그렇게 산엔 안 들어가겠다고 밉상 떨던 게 생리적인 현상을 못 이기겠는가 오른손엔 주유소 갈 적마다 얻은 티슈를 왼손은 제 목덜미를 잡고 산 입구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광인의 똥덩어리 때문에 귀인이 올라오지 말라는 산에 들어서게 됐고 광인은 훔쳐보면 돼진다 라고 돈 줘도 안 보는 볼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볼일 잘 보던 광인이 왁! 이라고 비명을 질렀고 한 5m쯤 떨어져 있던 제가 왜 그래? 라며 광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더니 광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지를 치켜 올리며 뭐가 보고 싶어서 뛰어왔는데? 라며 절 흘겨봤고 어이가 없던 제가 네가 방금 소리 질렀잖아 라고 하자 광인이 계속 저를 흘겨보더니 제가 게임하느라 들고 있던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너 남 볼일 보는 거 찍어서 어디 내답하냐? 라면서 절 돈에 눈이 먼 파렴치한 취급을 했고 억울한 제가 야 네 알리 걸고 소리 안 질렀다고? 광인이 알리님 함부로 걸지 마라 라며 역정을 냈고 저는 지금도 맹세하고 앞으로도 맹세할 수 있다고 정말 비명소리를 들었다 했지만 광인은 꼴값 도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제가 알리를 걸고 넘어져 불쾌하다며 알리님 존경합니다를 5번 외치라고 화제를 돌려버렸기에
전 광인이 저를 놀래키려던 개수작중이라 생각을 했고 다시 차에 돌아와서 얌전히 2009 무한도전 가요를 틀어놓고 육갑 발광을 떨면서 귀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귀인이 입구에서 나오는 게 보였고 귀인을 본 광인은 기다린 거 티내듯 얼른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귀인은 제가 타 있는 조수석 문을 열더니 너네 산에 들어왔지? 라고 물었고 재발저린 광인이 나 똥 안 쌌거든? 이라고 쌌으면서 오리발을 내밀었고 귀인은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이랬습니다. 광인은 당연히 못 들었는데? 라고 했지만 전 아까 들은 비명소리가 떠올라서 나 들었어 이랬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귀인이 들어오지 말랬지 라고 호랑이 승질을 했습니다. 전 단지 광인 망봐준 선한 죄밖에 없었지만 화를 내는 귀인에게 서운할 틈도 없이 왜 그러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뿔난 귀인이 지금 너네 먼저 내려가 이랬고 제가 여기 차 타고도 한참 걸렸는데 너 언제 내려오게? 라고 묻자 귀인은 두 번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먼저 내려가라 했습니다. 광인이 혹시 내려오다 힘들면 전화하슈 라면서 광탈엑스를 움직였고 제가 창문 옆에 있는 미러로 귀인을 쳐다봤더니 귀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광인이 헐 저게 뭐야? 라며 차를 세웠고 내려가는 길목엔 올라올 땐 없었던 나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차 못 빠져나가지? 라고 물었더니 광인은 야 너 나 무시하냐? 라며 일단 창문을 올리더니 광테렉스로 묘기라도 부리듯 나무가 쓰러지고 남은 틈 사이로 전진 후진을 반복하더니 이내 유연성 있는 광탈엑스는 자연재해에 콧방귀 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가끔 보면 광인은 운전 못하다 죽은 귀신이 보살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 내려가서 관리자 아저씨한테 말해드려야겠다 이랬지만 멀쩡하던 나무가 괜히 왜 쓰러졌는가가 궁금했고 아까 귀인이 화내던 게 겹쳐서 왠지 오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관리자 아저씨께 저 위에 나무가 쓰러졌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저씨께선 또? 라고 받아치셨고 그 최씨 딸이 해결 안 됐는데?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인이 뭔 소리예요? 라고 묻자 아저씨께선 근데 최씨 딸이 진짜 귀신을 봐요? 라고 물으셨고 귀인의 능력에 대해 남이 물어보면 까칠해지는 광인이 왜요? 이랬더니 아저씨께서는 아니 오늘 귀신 때려 온 거라던데? 라고 하셨습니다. 아저씨 말씀으론 이 산을 선산으로 쓰는 집안에 일주일 전쯤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귀인네 아버지께서 장례부터 안장까지 도와드렸는데 그분을 산에 안장하고 나서 산은 이유 없이 불이 나고 아까처럼 멀쩡하던 나무가 꺾여 쓰러지고 더 결정적인 건 그 돌아가신 분이 가족들 꿈에까지 나오셔서 화를 내시거나 우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인네 아버지께서는 귀인에게 한번 가보라고 하신 거였고 아버지 말씀에 귀인은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광인이랑 저는 귀인이 왜 산에 올라오지 말랬는지와 산에 올라왔다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를 뭔가 대충 이해는 했지만 우선 귀인에게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이나 지나서야 귀인이 내려왔고 귀인을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궁금함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왠지 어두워 보이는 귀인의 표정에 함부로 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귀인은 관리자 아저씨께 김할아버지께 전화 좀 주시라고 전해주세요. 이랬고 귀인이 차에 타자 광인도 저처럼 별말 없이 서울로 운전을 했습니다. 가던 중에 귀인이 너네 궁금해서 미치겠지? 라고 먼저 말을 걸어 망정이었지 미치고 말고를 떠나서
답답하고 눈치 보느라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돼? 이랬더니 귀인은 근데 진짜 제발 하지 말란 건 하지 마 이랬고, 광인이 그래 다 내 장이 튼튼한 죄야 라고 하자 귀인은 살짝 웃더니 너네 때문에 영이 안 갈 뻔했잖아 이랬습니다. 그니까 관리자 아저씨 말씀대로 그날 귀인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도는 영을 설득하러 온 거였습니다. 귀인이 그러는데 영들은 자기 몸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통하고 그런 곳에선 제일 선하게 군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자기 몸에 해코지라도 할까봐 조바심을 내는 거랬습니다. 그래서 귀인은 그 영을 제일 가깝고 선하게 만날 수 있는 무덤까지 온 거라 했습니다. 귀인이 산소 앞에서 영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지겹게 말 안 듣는 우리가 산에 들어왔고, 사람의 기운을 알아챈 영이 죽음을 더 인정하지 못하고 내는 소리가 제가 들은 비명소리였던 거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나무 쓰러진 것도 너도 봤지? 그럼 그건? 하고 묻자 귀인은 그게 니네가 못 가게 막은 거야 이랬습니다. 그니까 저번 편에 나왔던 목욕탕 여자 귀신 때처럼 죽은 자가 우리를 못 가게 나무를 쓰러뜨린 거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귀인이 아버지가 할 수 없고 자기만 할 수 있는 영과의 대화를 하러 온 거였고, 광인이 그래서 잘 가셨어? 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에 귀인은 응, 좋은데 가셨어 이랬습니다. 귀인이 어떻게 그분을 보내드렸는지까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더 물어보지도 않았고 더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궁금했지만 그렇게 한 분, 두 분 보내드릴 때마다 표정이 안 좋은 귀인을 볼 때면 왠지 제 마음도 안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중에 귀인이 그 김씨 할아버지라는 선산 주인쯤 되시는 분과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통화 내용상 나아졌다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귀인은 장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앞으로도 가업을 안고 갈 여자입니다. 귀인이 전문적으로 대학과정으로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문성이 귀인에게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그리고 전 친구 때문이 아니더라도 장의사란 직업을 놓고 볼 땐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은 사람들의 소중했던 인생의 마지막에 도움을 주는 정말 뜻깊은 일임에도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그 직업에 대한 평판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전 남들이 꺼려하는 직업일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더 나아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면 그게 말로만 듣던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